자, 이제 정당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의 집안 싸움. 이게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특정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좌표 찍고 1인 1표제를 반대한 사람으로 몰아간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고 여전히 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합당론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우리는 지방선거 앞서기 위해 추진할 것을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수건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1인 1표제 결국 관철이 됐죠. 그러면서 이 정청래 대표의 당권 장악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또 가는 건가 했었는데 이 비당권파는 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파상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센 발언을 벌써 바로 얼굴 앞에서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대권놀이, 숙주, 알박기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공개적으로 이 내용이 점점 공개되는 게 좀 드러나는 게 보기는 안 좋습니다. 뭐 저도 저렇게까지 너무 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합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견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지향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지분 문제가 발생해요. 합당을 하게 되면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 지분이 어떤 형태로 가냐에 따라서 당내가 상당히 많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 그게 우리 당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논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더 하나가 결합되는 게 뭐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8월에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까지 결합이 되니까 네. 이 합당 문제 자체가 합당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논쟁보다는 당내 권력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논쟁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건 좀 매우 위험스러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중재안을 지금 내고 있어요. 네.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합당 논의를 좀 중단하자. 6월 이후에 이 논의를 진행한다면 그런 지금까지 세간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과 의심들 자체가 네.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중재안을 냈는데 네네. 이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갈등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저는 이 정도 왔으면 네. 저는 중재안을 좀 수용하시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재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네. 이 합당 논의를 하지 않고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후에 합당이라고 하는 큰 원칙적 공간들 속에서 네.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정도로 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 대표도 이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승리를 이끌기 위한 이 차원에서 합당을 얘기를 꺼냈는데 흐름은 지금 당권 경쟁으로 이 주된 주제가 돼서 흐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아까 이현주 최고가요, 이 당 대표 면전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특정인의 대권놀이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한다. 섬뜩한 말인데요. 근데 여기서 특정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현주 최고는요, 그 특정일, 바로 합당 파트너인 조국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간에 무슨 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당에까지 와서 그런 대권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당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대권 경쟁이 조기 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적으로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자멸하는 길이다.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무슨 조국 대표를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나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전제, 가정해놓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뉴스죠. 사실이 아닌데 그걸 허상 같은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걸 보고 막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 조국 혁신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합당 제안도 민주당에서 먼저 했고 뭐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계속 비난은 조국 혁신당 쪽으로 화살이 날라오니까 사실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미래학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조국 대표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미 그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현주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청래 조국을 이간하려는 이간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어차피 조연입니다.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조연이에요. 주연은 정청래 대표고요. 네.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 세계 정당사에 없었던 집권 1년차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네. 판판이 다 이기잖아요. 노동 언론 관련법들 처리 속도 조절해라. 그다음에 네. 검찰 보안 수사권 줘라. 그다음에 특검 연장하지 마라. 대통령 뜻 다 어기고 다 관철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1인 1표제까지 관철했는데 네. 합당 논의를 미룰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뒤로? 또 붙으면 본인이 이길 것이 뻔한데 저는 이 속도 낼 거라고 보고요. 지방선거 네. 끝나고 나면 완벽하게 이제 정청래의 당이 되고 이재명 정부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굉장히 또 강하게 비판을 해줬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정면으로 도전해서 판판이 뭐 이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청래 대표는요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당내 분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위기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당심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토론하자 여러 말씀들을 하신다. 여기에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최고위원님들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원 의견에 따르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정청래 대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합당 생중계 토론회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입장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제안을 또 하게 된 거죠. 네. 일단 그 전에 네. 저 대통령의 반했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1인 1표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이 지론이었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던 것들은 청와대였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잡음이 생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정청래 대표 스스로가 좀 조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합당을 빨리 해야 된다. 3월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꽤 심하니 국회의원들의 발언 말고도 네. 권리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합당을 제안했으면 합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와 증거를 제시 먼저 하셔야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좋다 우리가 합당을 하게 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이기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내용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아니면 합당을 할 수 없는 거야? 6월 이후에는 합당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예를 들면 제안한 분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네. 전당원 투표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않다면 아니 어떤 사람이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겠습니까? 네. 시점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당할 것인가의 방식의 문제, 그다음에 네.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의 당 내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네. 이런 잡음들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6월 이후로 얘기하는 건데 6월 앞으로 해야 된다면 네. 거기에 대한 논거를 먼저 제시하시고 네. 그 논거를 가지고 당원들이 토론을 한다면 그건 타당한 방식인데 그렇지 않으면
당원들의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그 이후에 당내 분란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일단 그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제안을 새롭게 내놨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